통일부 장관님. 네. 뭐 동료 의원의 질의 가지고 대응 질의를 하는 거는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이 전쟁 국면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 아이언 돔까지 다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지금 사실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전달체라든가 또 이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완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 간의 갈등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역시 아직까지는 이 핵 사용보다는 이 재래식 무기 사용을 통한 휴전선 지역 또는 서해 이 접경 지역에서의 이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? 네. 9.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하마스식의 그런 어떤 저강도 도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좀 이 시간과 여유를 좀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태용 의원님께서는 남북의 어떤 이 강대강 대치만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이 핵심적이고 또 이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의 방사포가 일시에 수천 수만 발 날아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국방부지 통일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9.19 합의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판단을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통일부 장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말입니다. 임명되시고 나서 통일부가 완전히 이 조직 개편이 다 이루어졌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 조직 개편의 이 핵심은 남북 협력 교류 업무 부서가 대폭 축소됐다는 거예요. 네. 대폭 축소되고 북한 정보 분석 또 북한 인권 관련 인도 관련 부서가 이제 증원이 되고 확대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또 북한 인권 정책으로 통일부의 업무 중심을 옮기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현이죠. 네. 뭐 예산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.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, 1조 2천억, 3천억까지 되던 것이 1조 원 아래로 감액이 돼서 9천억도 안 되는군요. 뭐 이렇게 축소가 된 데 반해서 대북 이 정보 수집, 정세 분석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. 이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또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 교류 또 대화,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인원이 거의 지금 부내에 남아 있질 않아요. 이 실무 책임자급으로 남북 회담에 참여했던 인력이 불과 5명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휴직 중이거나 대기 발령 중이에요. 실제로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. 이게 대화 국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네, 이제 남북 관계 이제 상황을 볼 때 그런 대화라든지 교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그런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은
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추진단의 인구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통일부가 갖추고 추진단을 있습니다.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. 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그 남북 회담 대화 업무라고 하는 게 이 상대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어떤 경험,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전수되고 이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대화 재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통일부가 이 김영호 통일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통일부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부나 북한 정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해 왔는가? 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죠. 5년 만에. 네, 했습니다. 예, 5년 만에 발간을 했는데 북한 인권 보고서가 대통령실의 업무 감사 이후에 수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? 네, 통일부 그 영문 보고서가 영문판에 면책 조항이 없어졌습니다. 네, 북한 네. 인권 보고서에 보면 이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. 이게 북한 전역에 대한 실태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또는 뭐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. 그러므로 영문판에는 그 정확성, 완결성, 신뢰성, 수치성 이것을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해 버렸습니다. 이렇게 불확실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런 실력으로 북한 인권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?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개명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